팬심 조금 담아서 3대1 LAFC 승리 예상해 3대1. 보겠습니다. 저는 메시 한 2골 1도움, 손흥민 헤드트릭, 어. 부안가 도움 헤드트릭. 부안가가 과연? 안녕하세요, 볼로TV 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김희준입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던 세계 최고의 축구리그 메이저리그 사커가 개막을 합니다. 왜 웃으십니까? 아, 세계 최고의 리그죠. 네. 메이저리그. 저에게는 손흥민 선수가 무려 리오넬 메시하고 맞대결을 펼치는 엄청난 개막전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정말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예, 지금 네. 뭐 전 세계에서 다들 메시랑 손흥민 주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 현지에서 저희가 그 LA 소큐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굉장히 이 두 선수 간의 대결 구도를 많이 좀 만들고 있어요. 이게 뭐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들 살려고 하는 거죠. 메이저리그의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좀 붐 조성을 위해서 서부에는 좀 마땅한 선수가 그동안 없었는데 동부에는 이제 메시가 있었고 이게 너무 좀 기우니까 그런 구도가 좀 없었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오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를 서부의 상징으로 내세워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뭐 그렇고요. 국내 팬들도 사실 메이저리그 사커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였을 겁니다. 예, 그래도 네. 한국인 선수들이 꾸준히 뛰어왔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팬이나 아니면 그 네. 선수가 속했던 구단의 팬들은 조금 관심을 가졌겠지만요. 손흥민 선수가 온 이후처럼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가게 되면서 정말 제가 아까 약간 농반 진반으로 뭐 세계 최고의 리그라고 했습니다만 적어도 대한민국 한정 손흥민 선수 경기에 대한 관심은 진짜 뭐 다른 어떤 해외 리그보다도 높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 쏠리는 관심을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손흥민 선수는 지난 주중에 북중미 챔피언스컵에 참가를 해서 1골 3도움 엄청난 활약을 좀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호쾌하게 시즌 출발을 했고요. 이번에 펼쳐지는 22일 그 낮에 열리는 이 경기는 정규리그입니다. 메이저리그 사커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또 회자가 되고 있는 게 손흥민 선수가 지난번에 토트넘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려고 경기장 갔을 때 그때 약간 마사지 받고 있는 로메로한테 가가지고 네. 약간 농담처럼 야 올해는 메시 형한테 양보했는데 내년엔 내가 우승할 거야 뭐 이런 뉘앙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발언이 진짜 농담성이었고 로메로도 웃으면서 이제 받아들였는데 또 MLS 현지에서는 이 농담을 다시 한번 들추면서 손흥민 선수의 슈퍼스타라면은 이것에도 의미심장한 어떤 선언 같은 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 손흥민과 메시의 맞대결을 주목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메이저리그 사커 관계자들이 볼 때는 그런 식의 언급이 정말 반가웠을 것 같아요. 그 손흥민이 본인 입에서 메시라는 이름을 특히 메시의 대표팀 동료인 로메로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다시 한번 관심을 좀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즌 개막을 앞두고 또 그걸 또 재미있게 위트있게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LAFC의 평소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이 아니고요. 로스앤젤레스에서 굉장히 좀 거대한 곳입니다. 이름도 아주 화려한 메모리얼 컬리세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기존 홈구장 관중석이 한 22,000석인데 이곳은 77,500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1923년에 개장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경기장 중 하나고요. LA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경기장입니다. 1932년과 1984년 LA 올림픽이 열렸을 때 여기가 주경기장이어서 개회식과 폐회식을 했고요. 2028년에 열릴 LA 올림픽에서도 주경기장으로 개회식과 폐회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손흥민 선수와 이제 메시가 만나게 되는 콜리세움 경기장입니다. 이제 12월 8일에 이 경기 입장권이 판매가 됐습니다. 지금 한 2달여 앞두고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 판매 시작과 동시에 수만 명이 접속을 했고요. 몇 분 만에 일반석이 매진이 됐다고 해요. 근데 지금 그래서 그러면 표를 어떻게 구하지 하고 그 인터마이애미 팬들은 어떻게 오나 하고 그 인터마이애미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표를 판다고 안내를 해서 들어가니까 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뭔가 했더니 그 정가 판매는 이제 파란색인데 여기 화면에 보시면 다 이제 분홍색입니다. 이 분홍색은 전부 리셀 티켓이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흔히 우리 얘기하는 되파는 거. 네. 이게 이제 합법적으로 이게 이제 그 의역이 돼서 메이저리그 사커의 공식 티켓 대행업체인 티켓마스터에서 이 리셀 검증된 티켓을 이렇게 판매를 하는 시스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가 남아 있는 거고 아무튼 정식 판매는 다 곧바로 매진이 됐다. 현재 요 경기의 재판매 티켓 값이 최고 한 그 뭐 스카이박스 이런 거 빼고 최고 한 435만 원
야, 미쳤는데? 예, 이게 공식적으로 최고가가 이거의 한 4분의 네. 1 수준이에요. 101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원래는 정가가 이 최고가가 이것보다 낮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고 해가지고 네. 인기 높은 경기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식 최고가가 이 정도로 올라갔는데 재판매 최고가는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으로 올라간 거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되팔이를 네. 하려면 이제 그만큼 피를 붙여가지고 파는 거니까 그만큼 인기가 많다. 이런 경기고요. 그 특히 이제 미국 쪽에 있는 그 수많은 교민분들이 다들 가고 싶어 하신다고 해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많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경기인데, 자, 손흥민과 메시의 맞대결, 뭐, 처음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당연히 처음 맞대결이고요. 과거에 한 7년 반 전에 맞대결이 있었어요. 네, 유럽에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메시가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있을 때 맞대결을 펼쳤고요. 메시가 1승 1무로 당시에는 우위를 점했습니다. 네. 토트넘이 홈에서 2대4로 졌고요. 또 원정 가서는 1대1로 이제 비겼었는데, 아무튼 뭐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이번에는 두 선수 모두 나이도 많이 들었고, 좀 처지도 많이 다르고, 동료들도 완전 다른 동료들을 데리고 이번에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먼저 이번 경기는 그래도, 네, 뭐 디펜딩 챔피언이 인터 마이애미, 또 지난 2년 연속 메이저리그 MVP를 휩쓸었던 리오넬 메시가 주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입니다. 발롱도르 8회에 빛나는 리오넬 메시고요. 2023년에 MLS에 이제 당도를 했으니까 벌써 이제 네 번째 시즌 이제 되는 겁니다. 지난 시즌에는 득점왕까지 차지했고, 근데 재밌는 게 이번이 2026년에 메시가 캘리포니아에서 경기하는 지금 유일한 게임이래요. 이게 뭐 챔피언스컵 같은 경우는 아직 그진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뭐 나올 수 있겠지만 리그에서는 일단 동부서부 나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인터리그 게임을 몇 경기 안 하지만 아무튼 이 LAFC 원정이 거기에도 다 통틀어 가지고도 리그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이쪽에 와서 하는 거라고 하니까 이쪽에 있는 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LA에 있는 교민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죠. 손흥민과 메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2025년 지난 시즌에도 메시는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뭐 득점왕도 했지만 그때 29골이었고요. 네. 부안가가 이제 득점 2위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득점 1위와 2위의 맞대결 의미도 있고 지난 시즌에 분당 공격 포인트가 메시가 1위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뒤늦게 합류하긴 했습니다만 지난 시즌에 엄청났죠. 12경기 13경기 12골 4도움. 네. 그래서 분당 공격 포인트 손흥민이 이제 2위였고요. 그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월드컵 우승 주장인 네, 요리스 메시. 이 두 선수는 그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또 리매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메시가 출전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좀 한동안 나왔잖아요. 예, 지난 네. 8일에 에콰도르의 바르셀로나 SC와 친선전 도중에 메시가 왼쪽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는데요. 보통 햄스트링이 최소 2주는 걸리다 보니까 개막전에 못 나오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제 지난 18일 인터 마이애미가 공식 SNS를 통해서 메시가 팀 훈련에 복귀했다라는 사진을 공개를 했고요. 20일에는 LA에 도착한 메시 사진도 게재를 하면서 네. 출전 가능성이 확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행기 타는 영상, 내리는 거 다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혹시라도 개막전 메시가 없을까봐 걱정하는 어떤 팬들을 다독거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프리시즌을 풀로 쉬었는데 메시는 이제 그 페루 쪽에 이제 프리시즌 투어를 인터 마이애미가 이제 가는데 거기 가서 다쳤기 때문에 컨디션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꼭 선발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터 마이애미는 또 다른 익숙한 선수가 새롭게 또 합류를 했죠. 네,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함께 뛰었던 세리오 레길론 선수가 합류를 했는데요. 조르디 알바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여기 레프트백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 되는데 레길론이 오자마자 무릎 염좌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개막전을 준비한 팀 훈련에도 모조리 불참을 했다고 해요. 네. 아마 출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현지에서도 예상 선발 라인업에는 계속 좀 배제가 되고 있는 레길론입니다. 인터 마이애미 감독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최고의 미드필더 수비수 하비에르 마스체라노입니다. 지난 시즌 초반에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우승까지 했어요. 예, 뭐 성장형 감독이었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메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또 부스케츠가 없잖아요. 네. 알바랑. 그렇죠. 그래서 한번 감독 역량을 또 한번 검증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적잖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데폴이 지난 시즌 뭐 도중에 합류를 했습니다만은 올 시즌 앞두고도 좀 굉장히 메이저리그에서 검증된 선수들 여러 명 데리고 왔어요. 네, 골키퍼로는 데인 세인트 클레어를 데려왔는데요.
2025 시즌 그러니까 작년에 MLS 베스트 11에 선정된 골키퍼입니다. 네, 올해의 골키퍼상을 좀 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레길로 났고, 또 미드필더의 아얄라, 또 스트라이커의 이제 베르테라메. 요 선수가 이제 지명 선수로 왔어요. 그러니까 지명 선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셀러리캡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타급 선수 영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쿼터인데, 이 선수가 이제 아르헨티나 청소년 대표 출신의 멕시코 국가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월드컵 본선에서 우리하고도 만날 수 있는 네. 그런 선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 짧게 있었는데 별 활약이 없었습니다만 멕시코 리그로 다시 와서 그 몬테레이 네. 명문팀이죠. 여기에서 활약이 좋았었고요. 멕시코 리그 득점왕도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어떤 합류가 현지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50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200억이 넘는 네. 영입 금액이라서 인터 마이애미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고요. 실제로 베르테라메가 이번 MLS 득점왕 누가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메시 다음으로 손흥민, 부안가와 함께 뽑힌 선수기도 합니다. 그렇죠. 15명 전문가 투표한 걸 봤는데 메시한테 5표, 그 손흥민, 부안가, 베르테라메가 3표씩 받았더라고요. 네. 네, 그만큼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어떤 전술을 쓰고 있죠? 전술은 4-2-3-1 전형을 기반으로 네. 하고 있고요. 여기서 공격형 미드필더가 메시. 이 메시를 프리롤로 넣어서 메시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게 기본 전술입니다. 네. 수아레즈도 있잖아요. 수아레즈도 있는데요. 최근 친선 경기에서는 베르테라메가 네. 선발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베르테라메가 선발로 나서고 수아레즈는 이제 체력이나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교체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변화가 좀 적잖게 있는 편이라서 좀 시즌 초반에 조직적인 부분이 어떻게 될지 약간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그래서인지 맨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승부의 측에서 LAFC가 다들 이긴다고 좀 예상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현지에서는. 자, 다음 LAFC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경기 12골 4도움, 경기당 뭐 1개가 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손흥민인데 프리시즌에 충분히 쉬었습니다. 경기 감각이 떨어졌을 줄 알았는데 레알 에스파냐 원정에서 열린 챔피언스컵 1라운드 1차전에서 혼자 공격 포인트 4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부안가가 헤트트릭까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압도적인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요. 부안가는 근데 늘 잘하는 것 같아요. 기록을 보면. 뭐 LAFC에서는 항상 믿을 만한 골잡이였고 네. MLS 역사상 첫 3시즌 연속 20골 이상 기록한 선수기 때문에 뭐 실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렇습니다. 여기도 부상자들이 좀 있긴 한데 지난 시즌 도중에 좀 이탈한 제주스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아마 봄이나 돼야 올 것 같은데 이 선수 말고는 전력 누수가 있는 부상은 없어요. 현재로서는 오히려 새로운 선수들이 가세를 하면서 좀 더 지난 시즌 막판에 비해서는 좀 강화된 경기력을 기대해도 좋지 않나. 특히 이번에 이제 아민 부드리하고 이제 유스타키오 선수가 이제 영입이 됐는데 이 유스타키오가 첫 경기 때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예, 역시 포르투에서 뛰었던 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를 경험했던 선수답게 아주 훌륭한 패스들을 공급을 했고요. 이 4번째 득점 장면에서도 손흥민한테 아주 멋진 네. 패스 주면서 이제 또 득점에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선수도 하면 알 거야. 그렇게 줬는데 그걸 또 그렇게 또 멋지게 이 순두부 터치로 받아가지고 또 그 부안가 골로 연결됐잖아요. 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요 인터 마이애미전 때 또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 체른돌로 감독이 떠났습니다. 도스탄토스 감독 4년 동안 수석 코치를 맡았던 분인데 요 분이 승격을 해서 이제 지휘봉을 잡았는데 일단 3백에서 4백으로 바꾼 게 외형적으로는 가장 드러난 좀 두드러진 부분이고, 본인이 이제 그 루이스 에니케 감독 축구에 매료가 됐다는 얘기를 뭐 했던 것처럼 상당히 전술적으로 좀 액티브한 모습을 좀 프리시즌 그리고 또 에스파냐전 때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수비 가담을 거의 안 하는 모습 보였어요. 예, 뭐 수비 상황에서는 4-1-4-1에 가깝게 좀 내려서는 모습도 보였는데 4-4-1-1이나요? 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은 최전방에서 거의 수비 가담을 안 하는 모습이었고요. 확실히 PSG를 참고했다라는 것을 느껴지는 게 손흥민과 부안가의 어떤 기동력을 또 극대화해야 되잖아요. PSG가 마침 또 그런 전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동력 위주의 전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LAFC에서 잘 발휘가 된다면은 이번 시즌도 손흥민 선수 그다음에 흥부 듀오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에스파냐전 때 워낙 그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그때 선발 라인업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예상들을 좀 하고 있는데 4-2-3-1 내지는 4-3-3입니다. 근데 약간 좀 그 언밸런스드한 그런 전술 운영이에요. 이를테면 오른쪽에 팔렌시아가 거의 윙어처럼 올라오고 마르티네스가 중앙으로 들어가고 틸만이 공격형 미드필더지만 3미들처럼 또 내려가서 그렇죠. 움직이고 왼쪽에 부안가는 공격처럼 올라오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난 경기 때는
왼쪽에 그 포백의 왼쪽 풀백을 센터백 올 수 있는 선수를 넣어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홀링스헤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더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홈이고 좀 더 이제 공격적인 풀백 활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홀링스헤드는 인터 마이애미전 때도 골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좀 좋은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자, 두 팀 여태까지 5번 맞대결 기록이 있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LAFC가 근소하게 이제 우세인데, 메시는 이 중에서 이제 3번 뛰었더라고요. LAFC 상대로. 네, 근데 골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4도움을 기록하면서 3경기 4도움을 메시가 LAFC 상대로 기록을 하고 있고, 네. 이제 메시가 사실 데뷔하고 이제 이게 3번째 경기, 리그는 2번째 경기였거든요. 23년 9월 달에 네. LAFC 원정이. 그때 1대 3으로 LAFC가 졌습니다. 메시가 이제 도움 2개 하면서 인터 마이애미가 이겼는데, 이게 많이들 메시 데뷔전으로 기억들 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이게 워낙 이슈였어요. 워낙 관중도 많이 왔고, 요때 그 다들 메시 보려고 전경기 막 그 사람들이 막 그 구름관중 몰고 다니는 그런 네.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 보면 뭐 그 경기 중에도 해리 왕자, 아. 뭐 르브론 제임스,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이스크림 먹는 거, 셀레나 고메스, 뭐 톰 홀랜드, 토비 맥가이어,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2명이었어. 네. 그리고 리암 갤러거, 이렇게 정말 많은 셀럽들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경기였는데, 요게 이제 메시의 메이저리그 사커로는 2번째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작년에 손흥민 선수 오기 몇 달 전에 네. 챔피언스컵 8강에서 두 팀이 맞대결을 좀 했었고요. 1승 1패로 동률이었지만 원정 다득점으로 이제 인터 마이애미가 올라갔었던, 그때도 메시가 이동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정리하면 리그에서 만난 거는 메시가 LAFC 한 번밖에 만난 적이 없고, 네. 아무래도 컨퍼런스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나마 지금 2년 한 반 된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 드문 구경이다 이게 현지 팬들에게는. 현지 매체들은 대부분 LAFC 승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베팅 업체들도 근소하긴 하지만 그 배당률을 LAFC가 이기는 쪽에 많이 더 걸고 있고요. 현지 매체들의 예상 스코어는 2대 1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무실점하는 팀 없을 거라는 전망도 많고, 아마 무실점하는 팀 없을 겁니다. 네, 그 다득점 경기가 되지 않을 거라는 기대 섞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김희준의 예상은 어떻습니까? 저는 2대1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도 팬심 조금 담아서 3대1 LAFC 승리 예상해 보겠습니다. 3대1. 팬심 LAFC 팬이에요? 손흥민의 팬이요. 아, 그렇군요. LAFC는 제가 입고 있는데. 저는 메시 한 2골 1도움. 손흥민 헤드트릭. 부안가 도움 헤드트릭. 부안가가 과연? 네, 아무튼 굉장히 좀 흥미 넘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 입중계 하니까요. 와서 같이 보시면서 또 손흥민과 메시의 역사적인 맞대결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